사실 저는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. 보통 밝은 성격은 좋은 거고 어두운 성격은 안 좋은 거라고, 나의 원래 색은 파랑인데 보랏빛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. 예전에 이메일로 이런 상담이 온 적이 있어요. 조금 특수한 성격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격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, 아니면은 이 성격을 극복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내용이었거든요.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. 모든 성격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정의감이 높은 사람은 도덕적이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자칫하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편협함에 빠질 수도 있겠죠. 보통 밝은 성격은 좋은 거고 어두운 성격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되잖아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밝은 성격은 자신과 주변에 힘을 줄 수 있지만 불편한 감정을 잘 직면하지 못하거나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. 반대로 어두운 사람은 인간관계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깊은 통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해요. 모든 성격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한 다음에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다듬는 방향으로 간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. 사실 저는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. 초민감자, 흔히 HSP라고 해요. 자율신경계가 좀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도 예민하고 감정의 촉도 민감한 사람들을 의미하죠. 이 HSP 테스트 문항이 저한테 대부분 해당되더라고요. 저도 신경계가 예민해서 카페인에도 취약하고요.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자극이 많은 환경에 있다 보면 배터리가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닳더라고요. 이게 정말 큰 단점인 것 같기는 해요.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. 특히 사회적인 상황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. 예를 들어서 6명이 모이는 자리가 있다. 그러면 저는 그 6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을 다 살피려고 하거든요. 미묘한 말투, 표정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도 살펴보면서 그 사이에서 뭔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뇌가 잘 쉬지를 못하고 번아웃이 쉽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혼자 조용히 일하는 환경이 잘 맞는다고 해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. 이게 제 성격으로는 너무 반대되는 일인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. 타고난 에너지가 많거나 외향적이거나 성격이 무던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여기에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. 하나님께서 이 길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성격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든 잘 다뤄봐야 되겠다. 그래서 조금씩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했고요.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이었어요. 하나님 말씀이 내 본능과 반대되는 걸 원하실 때도 있고 타고난 성격이랑 다른 걸 시키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시도하는 훈련을 계속 해봤어요. 제가 피하고 싶은 일을 의식적으로 계속 시도해보는 거죠. 그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약점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어려웠던 것들을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정신의 근육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또 여러 방법들을 해봤는데요. 운동을 꾸준히 해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흘려보내고 배터리 소모가 빠르니까 혼자만의 충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고요. 그리고 조금 더 둔감해지고 흘려보내는 방법을 연습하기도 했어요. 그리고 이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내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스케줄을 조절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해보고 있는 중이에요.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. 예전에는 저의 예민함이나 방전되는 속도가 10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느낌이에요. 성격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성격이라는 파도가 완만해지고
그리고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법을 익히게 된 것 같아요.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.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민감한 기질을 사용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. 초민감자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이타심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죠.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한 명 한 명 잘 챙겨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에 저의 민감한 성격이 또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사역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. 초민감자들의 또 다른 장점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건데요. 뭔가를 잘 해내지 못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고통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맡은 거를 책임지고 잘 해내려는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어진 사역을 책임지고 해내고 교회의 여러 부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성격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저의 성격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요.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다 성격도 다르고 또 각자가 단점이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다를 텐데요. 이런 성격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 성격을 극복해야 될까요? 제 대답은 둘 다입니다. 성격은 재료이고 하나님께서는 요리사세요. 성격이 급한 사람, 느린 사람, 외향적인 사람, 내향적인 사람 모두를 사용하십니다. 하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계획이 있어요.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에만 치우쳐서 나의 약점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같은 실수가 반복될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. 신중한 성격은 실수는 적겠지만 결단이 느리다는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. 배려가 많은 성격은 공동체를 살리겠지만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에는 지쳐서 중요한 일을 지속할 수 없겠죠. 장점은 하나님께 드려서 더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점은 하나님 안에서 다듬고 보완해 간다면 더 멋진 그릇이 되어갈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모든 성격이 팔레트의 물감 같다고 생각해요. 밝은 색, 어두운 색, 은은한 색, 선명한 색,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. 만약에 하늘을 그린다고 하면 푸른색 계통의 색만 필요할 것 같잖아요. 근데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분홍색, 노란색, 초록색, 생각지도 못한 색들도 하늘에 같이 칠해져 있더라고요. 나는 원래 하늘색이야. 하늘이 되려면 나는 하늘색이어야 돼. 고집하는 게 아니라 붓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나의 색깔은 아주 진한 초록빛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흰색을 조금 더하셔서 부드러운 연두빛을 만들기 원하신다. 나의 원래 색은 파랑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빨강을 한 방울 더해서 보랏빛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. 그러면 아멘 해야 되겠습니다. 우리한테 그럴 용기가 있다면 나의 본래 색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색을 살려서 더 멋진 그림을 그려주실 거예요. 여러분의 독특한 성격은 어떤가요?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다. MBTI가 이렇고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고 우울한 성향이 있다. 이런 성격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그 색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또 어떤 색을 더해볼 수 있을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인생이라는 그림이 더 깊고 풍성해질 거예요.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성격이라는 틀에 나를 가두지 말고 그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.